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삿짐을 제가 날라드린다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짐을 이제 죄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버린다는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발견되는 죽음이다 보니까 보통 현장이 좀 좋지는 않아요. 뭐 부패가 많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유품을 고르고요. 정서적 유품이 뭐죠? 정서적인 유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분이 평소에 뭐 메모장이 있으면 메모장이라든지 그리고 아끼던 그런 물건들이 쉽게 표시가 나요.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놔둔다거나 관리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아니면 또 사진 뭐 이런 거. 그렇죠. 최고의 유품은 또 사진이거든요. 그분의 젊은 시절이나 그분의 인생 모든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통장, 신분증, 그리고 어떤 현금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짐들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폐기를 원하시고요. 그렇죠. 보통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좀 놔버릴 때 보면은요, 집안 정리 정도부터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자기 인생을 좀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를 먼저 손을 놔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자리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걸 떠나서 먼저 이건 딱 누가 보더라도 뭐 바퀴벌레, 거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의 집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들도 많고, 뭐 쓰레기들 보면은 이렇게 배달 음식, 혼자 사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요리를 해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쓰레기들 아니면 이제 술병들 이렇게 좀 지저분한 여러 가지들 쓰레기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근데 이런 고독사는요, 빈곤층에게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빈곤층으로 사시는 분들은 반지하에 많이 사세요. 반지하는 화장실이 좀 높거든요. 높아서 씻고 나오다가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실족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의뢰해요? 유가족분들이 보통 한 50% 정도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주인분들이 의뢰들을 하시고 그래요. 무용고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의뢰를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가족들이 장례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무용고 시신 처리를 하는 거죠. 시신 인수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장례나 집안 정리까지 이제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유대 관계가 소통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됐다고 하면 물론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죠? 끊어졌지만 그래도 죽음을 맞이한 후에라도 가족들이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까지 치르고 하는 경우가 한 절반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나마 그것도 절반이고. 그렇죠.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비용이 2배, 3배는 더 나와요. 왜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입관을 하게 될 때도 특수 입관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시신 상태가 좋지 않고 늦게 발견이 되면 몸이 불어 있겠죠. 그럼 일반적인 관을 쓰는 것보다 좀 특관 큰 걸 써야 되고 그런 시신을 이송하는 이송 차량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이 수습을 해서 이송 단원들이 다 이렇게 메고 내려와서 그걸 차에 싣고 오면 아무리 포장을 잘 해서 비닐 포장을 꼼꼼하게 해서 밀봉을 해서 차에 싣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끊는 것도 지금은 법의학자분들이 현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으시는데 그 금액도 이제 보통 50만 원, 60만 원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2배, 3배는 더 들어가요. 그래서 뭐 청소까지 하시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유족을 아예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찾았는데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도 부담을 지더라도 하는 경우가
또 일부 있을 것이고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전혀 못 찾는다. 네.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네. 이 경우는 누가 합니까? 이제 집주인분이 집 정리를 하셔야죠. 아니 그 집 정리가 아니라 그 시신에 대한 처리는? 무용고 처리가 됩니다. 그건 지자체가 하나요? 네.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무용고 처리가 되는 건 맞는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고 처리가 되는 게 30%가 넘어가고 그런 있죠. 거죠. 네. 무용고 처리가 되면 그 비용부터 시작돼서 그건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청소 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이고. 사유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왜 좀 그런 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과 냄새도 많이 나고 무섭다고 느끼고 그래서 원룸 건물이고 그러면 이사를 다 나가버리시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이웃집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201호에서 그런 맞아요,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202호, 203호는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 집에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 날 이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소문이 나면 거기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또. 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남성, 여성, 연령대 그 특징은 어떻습니까? 보통 지금 나이대별로 따져보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래요. 40, 50대 중장년층이 전체 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 50대? 네. 노년층이 아니네요. 노년층은 아니죠. 제가 이 유품 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노년층이 90%였어요.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노인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떤 노인복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이 신경들을 썼죠. 그래서 예. 자원봉사자들 많은 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40,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그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삶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허다하고요. 수원의 세모녀 사건은요, 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많겠군요. 고독사 중에. 그럼요. 고독사는 그냥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살도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독사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청년의 죽음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40, 50대가 제일 많고 청년층도 요즘은 늘어나는 추세고 네. 과거에는 노인이었다면 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혼 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보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인생을 이렇게 놔버리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자분들하고는 다르게. 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성들이 더 약하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네. 자, 40, 50대와 젊은 층의 어떤 딱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까? 특징들이 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의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든지 군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집안에는 뭐 이런 이력서 종류로 해서 많이 뽑아놓고 회사 뭐 이런 데이터도 뽑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삶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삶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젊은 층의 죽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고독사하고는 조금 분류가 되는 게 그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행복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거는 기대들도 있고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좌절, 네. 수치스러움. 그러면 청년층의 고독사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네요.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장년층은 건강이 이미 망가져서 네. 그런 경우들이 많겠지만 네. 청년층의 경우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네. 그리고 청년들은 좀 빨리 발견이 되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고독사에 비해서. 예. 청년들의 죽음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거든요. 암시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발견이 되고 그냥 그 청년의 죽음 중에서도 한 10% 20%만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예요. 그게 보면은 이제 평소에도 그렇게 우울증이나 힘듦으로 뭐 죽음의 암시를 자주 했던 친구들이 아이 자식 또 술을 한 잔 먹고 또 속상했나 보다 하고 좀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 유품정리사한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와서 이 현금 될 만한 내지는 통장이나 뭐 재산가치 뭐 이런 걸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좀 있고 집에 이제 통장을 안 믿으시고 집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족분들이 직접 와서 찾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유품 정리를 할 때 집안이 마치 도둑이 들어있진 것처럼 다 쏟아져 있으면 이미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와서 돈 될 만한 거 현금 뭐 이런 건 다 뒤져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가 나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그나마 좀 돈 될 만한 게 있었던 경우일 거고. 그렇죠. 극빈층으로 혼자 고독하게 살다 가신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런 게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유족분들하고 우리 유품정리사분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네,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받고 현장 정리를 하는데 밤에 좀 와서 정리를 좀 해달래요. 돌아가신 자리부터 너무 힘들대요. 지금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아니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청소를 의뢰하시면 힘들 것 같으세요. 유족이 뭐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청소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얘기를 했더니 돌아가신 자리만 먼저 치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만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유족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당신들 누구냐고 말이야. 누가 시켜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 동생이 집문서도 이렇게 아파트도 두 채가 있고 현금도 항상 조금씩 가지고 사는 애인데 그게 분실될까 무섭대. 그래서 나가래. 그래가지고는 본인들이 막 찾으시더니요.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정리를 다 해가지고 뭐 앨범이랑 뭐 액자랑 해서 이제 찾아서 전달해드렸더니 돈은 안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찾으면 주겠냐고 자기네들이 갔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이랑 이런 영정사진 같은데 이게 누구 겁니까? 그리고 전달해드렸더니 그건 필요 없대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사진인데 필요 없대. 우리도 다 있대. 부모님 사진?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돈만 찾으시더니 그걸 사진이라도 빼서 태워드려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얘 막내야 네가 좀 가서 꺼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꺼내 드릴게요. 사진만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풀렀더니 왜 액자 뒤에 스티로폴로 이렇게 눌러놨잖아요. 옛날 거는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 하고 현금으로 그게 5만 원권 100장 새 돈으로 딱 해서 딱 눌러져서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액자 안에서? 네. 부모님 사진 액자 안에서?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돈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을 이렇게 의심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드려 본 적이 많아요. 뭐 예전에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수입 버선 안에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본인 마지막 입관할 때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딱 다 넣어놓으셨던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쑥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주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드리곤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고 그렇겠죠. 네, 빈곤층이다 보니까 아주 뭐 특별한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도 한두 가지 좀 더 얘기해 보시면. 내가 16년 일하면서 이건 정말 나도 놀랬고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자기 아이를 좀 먼저 보내고 본인도 이렇게 자살한 현장에 대한 게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두 젊은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오니까 아이를 먼저 보내고 본인들도 자살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최근에는 집에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아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굶어 죽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네, 진짜 굶어 죽는다고 하면 다들 거짓말인 줄 아시는데요. 진짜 집안에는 쌀 한 톨도 없어요. 주변에서 오죽하면은 야, 너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서 쌀이라도 좀 받아와라. 공공근로라도 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야, 너 밥은 먹어? 그래서 이렇게 좀 옆집에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니 괜찮다고 있다고 어서 얻어왔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컵라면 마지막 컵라면 하나 딱 드시고 침대에 반드시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 최근에는 가장 기억에 좀 남고 그리고 뭐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좀 희소병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희소병 진단을 받아서 원인 모를 염증이 온몸에 계속 생기고 번지는데 이거를 누나가 동생을 치료를 하면서 계속 버티셨는데 결국은 그거를 버틸 수가 없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집안에는 머리맡에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가 있어요. 담당자 공무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써진 그걸 넣고 번개탄을 태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였어요. 불을 형광등을 끄면은요 빛이 한 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돌아가신 거나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도 좀 기억에 남고 그래요. 뭐 우리 사회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의 현장을 제일 많이 보신 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참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어디도 도움을 못 받은 분, 굶어 죽는 분, 심지어 질병과 이런 것이 결합돼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 거로군요. 이웃에 혼자 사시는 분 연락 한번 드려야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나 혼자 하기 좀 어렵다면 또 다른 이웃과 함께라도 서로 손 맞잡는 연대의 노력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회 문제화, 공론화시키는 노력도 꼭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